네, 안녕하세요. 에듀체리 아침쌤입니다. 유초등 엄마들께서도 특히나 많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AI 시대에 뭐 시켜야 되죠? 영어 시켜야 하나요? 수학, 코딩, 독서요? 너무 할 게 많죠? 다 시켜야 되고요.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그 질문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어요. 공부 안 해도 되는 시대일까요? 아니요, 공부는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제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 가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스카이에 가면은 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탄탄대로로 다 인생이 풀렸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요즘은 스카이 나와도 방향성이 없으면 표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있는 아이들은요, 어떤 대학을 나와도 자기의 갈 길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대에 맞는 방향 설정을 도와드리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인데요. 한 권으로 끝내는 합격, 생기부, 탐구력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전직 입학 사정관이자 또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28년 대입 기준에 맞춰서 보고서 쓰는 방법, 창체, 생기부 관리하는 방법 등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굉장히 두껍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대입에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유초등 어머니들도 반드시 지금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요, 이 책에서 말하는 탐구력, 그게 고등학교 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 교육에 궁금해하시는 공부 습관,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정리하는 습관, 조직화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유초등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7살이어도 저희 아들처럼 아니면 초등학생이어도 어머니들께서 이 책 한 권은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시대의 우리 아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2028년 대입에서 왜 탐구력이 요구되는지, 두 번째는 AI 시대에 방향성 있는 아이가 왜 다른지, 세 번째는 이 방향성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육아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입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초등 어머니들한테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사실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크고요. 엄마들도 바빠서 잠깐 방심하면 애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28년 대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크게 3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성적만으로 학생을 줄 세우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변별할까요? 바로 생기부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요. 둘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두 학종의 비율이 40에서 50%가 넘습니다. 성적만 잘 받아서는 절대로 못 뚫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본다고 합니다. 이제 정시에서도 생기부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전형에 가든지 대입을 위해서는 이제 생기부가 핵심이 됩니다. 네, 그러면 생기부에서 대학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딱 한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탐구력입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시죠. 탐구력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애가 그냥 넘기지 않는 거. 사실 그게 탐구력이거든요. 더 알아보고 싶어서 찾아보고 또 정리도 하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 욕구, 그런 능력, 이런 게 탐구력입니다. 세특, 거기에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궁금해했고 또 이렇게 파고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게 좋은 생활 기록부겠죠. 창체에서는 이런 주제를 탐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런 활동들이 쌓여 있어야 하고요. 네, 지능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노력을 하면은 지능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훨씬 더 높은 학업 성취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탐구력은 타고난 게 아니라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탐구력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탐구력을 장착해야지 라고 해서 당장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초등 시기 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 촘촘하게 갈고 닦아야 하는 능력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생기부 관리를 시작하면 이미 늦어버린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A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AI한테 숙제를 해라 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나는 이게 더 궁금한데 나한테 이걸 더 알려줘. 난 이런 걸 알고 싶고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질문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결과물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그냥 숙제를 바로 시키는 아이는요, AI가 만들어주는 걸 그냥 제출을 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AI를 도구로 써서 자기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겠죠.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탐구하는 습관이 길러져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거든요.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AI 사용 기술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능력, 즉 탐구력에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어릴 때부터 탐구하는 습관을 잘 길러주면 좋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두 아들의 엄마잖아요. 저도 맨날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얘네한테 뭘 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식은 AI가 이미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AI를 절대로 지식으로 이길 수도 없는데, 그러면 AI가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우리 애가, 난 이게 좋아. 나 이거 해볼래. 나 이거 만들고 싶어. 이렇게 뭔가 의욕적이고 탐구력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정한 AI 시대의 방향성이에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탐구력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자녀 교육에서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을까? 바로 프로젝트식 육아입니다. 거창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 육아가 전혀 거창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아이한테 어떤 문제를 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패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과거 시대의 육아는요, 부모가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AI 시대 전이겠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건 안 돼, 학원을 가야 돼, 이런 식의 육아요. 하지만 프로젝트식 육아는 달라요. 부모가 판을 깔아줍니다. 이게 과제야? 너 이거 과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차이가 10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재적인 동기가 높아지고 또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강해집니다. 초등 저학년 때 자기 결정 경험이 풍부한 아이들은 중학교에서도 또 고등학교에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또래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거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선택을 많이 한 아이들입니다. 이 작은 결정들이 공부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괜찮아요. 스스로 선택을 해본 아이들은 중학교 가서도 스스로 공부 방향을 잡고 또 수정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끝까지 엄마 나 무슨 학원 가야 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재수해야 돼? 말아야 돼? 엄마한테 물어보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육아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용돈 프로젝트, 두 번째는 비전 보드 프로젝트, 세 번째는 바이브 코딩으로 앱과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씩 왜 이런 육아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용돈 프로젝트입니다. 용돈이 무슨 공부예요? 왜 그런 거 해요?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돈을 관리하고 또 이 돈을 어디에 쓸지를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나한테 남는 돈이 얼마인데 이걸 사면 저걸 못하고 어떤 걸 선택할까, 이 모든 게 의사결정이고 또 돈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보는 경험 또한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용돈 프로젝트의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소비와 저축의 개념을 아이들이 몸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 또 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는 경험을 해야 아이들이 진짜로 뭔가 배우잖아요. 둘째는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또 얼마씩 아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실패를 해봅니다. 내가 애들이 충동적으로 뭘 샀다가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그걸 더 잘 결정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게 사실 진짜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릴 때 용돈을 직접 관리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에 자기 통제력과 만족 지연 능력이 또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갖고 싶은 것을 바로 사지 않고 모아서 사는 경험을 반복한 아이들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 능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뇌의 전두엽,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의 부위를 직접 훈련하는 활동입니다.
용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 세우는 건 나중에 세특에서 진로와 연계해서 난 이런 활동을 했는데, 기획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구조랑 사실 똑같아요. 지금은 용돈 쓰는 거와 관련된 거지만 나중에는 이게 탐구력 프로젝트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방법을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것인지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보는 것, 이게 바로 프로젝트인데요. 용돈 프로젝트를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아이들의 가장 일상생활에 밀접한 것이 돈과 관련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사고 싶다, 아이들의 심리를 공략한 활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용돈 프로젝트 실행 방법을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과 해볼 계획이거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요, 바로 비전보드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비전보드가 뭔지 아시나요? 내가 원하는 미래의 이미지를,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상을 이미지로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보는 거죠, 시각적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장소들, 이런 것들을 다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자기가 뭘 원하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막연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비전보드를 만들면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난 뭘 원하지? 나 뭐 하고 싶지? 이렇게요. 두 번째는 생각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을 우리가 뭔가 잘 보이게 만드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나중에 발표 자료를 만들어보고 보고서를 쓰고 하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아이들도 비전보드를 방에 붙여놓으면 아이 스스로 매일 그걸 보겠죠. 방향을 잡아줍니다. 난 이렇게 해야겠다. 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면 저걸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되뇌일 수 있는 거죠. 원하는 목표를 이미지로 자주 접했을 때는 우리 뇌의 망상 활성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RAS는 하루 수백만 개의 정보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해요. 비전보드를 방에 붙여놓으면은 아이의 뇌가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포착을 할 수 있겠죠. 중고등학교 때 진로를 못 잡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 꿈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반에서 절반은 넘습니다. 저도 교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그런 것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한 번에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네, 지금 제시해드리는 비전보드 만들기 육아 프로젝트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과도 꼭 해보고 싶고요. 세 번째가 제가 제일 좋아하고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바이브 코딩으로 우리 아이들과 앱이나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코딩을요, 애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바이브 코딩은 진짜 코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AI랑 챗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구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AI가 코드를 다 짜줍니다. 그럼 입력만 하면 사실 되거든요. 바이브 코딩으로 앱과 홈페이지 만들기 육아 프로젝트의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소비자에서 창작자로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애들이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것만 보면 좀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게 해봐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AI를 도구로 쓰는 아이들이 경험을 미리 합니다. AI한테 시키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해보고 몸으로 배우는 거죠. 나중에 어떤 도구가 나와도 나 바이브 코딩으로 앱 만들어 봤어.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엄청 자신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생각을 구체화하는 힘이 생깁니다. AI한테 설명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I한테 프롬프트를 정말 개떡같이 쓰면은 결과물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AI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작동하는 걸 만들어줘 라고 글로 적어보는 거죠. 이 과정이 논리적인 사고 훈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자기 효능감이 강해지고 또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낸 아이들은 뭐 앱이든 어플이든 앱이든 홈페이지든 실패를 끝까지 수정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과제를 던져준 거죠. AI한테 설명을 하면서 스스로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지, 무엇을 배치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애들이 진짜 좋아하고요. 그때 느낀 것이 이게 바로 탐구력의 시작이구나. 이거 진작 할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희 아이들은 유치원생이라서 제가 거의 다 해줘야 합니다. 뭐 타이핑도 제가 쳐야 하고 하지만 애들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랑 같이 노트북을 보면서 실제로 어플을 만드는 거를 같이 해보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을 소비자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생산자로 키울 것인지는 지금부터 유초등 시기부터도 시작을 해야 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이 책, 한 권으로 끝내는 합격, 생기부 탐구력, 이 책도 대입이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AI 시대에는 방향성 있는 아이가 살아남습니다. 프로젝트 육아는 그 방향성을 일상에서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용돈 프로젝트, 또 비전보드 만들기 프로젝트,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를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를 영상으로 차근차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처럼 우리 아이들과 어떤 프로젝트, 어떤 과제로 아이들의 탐구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굿바이.